자, 그럼 여러분들 1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 이제 그림이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1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19번. 19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19번까지 하고, 이 정도는 할 만한데 도대체 수능에는 무슨 문제들이 나오나 한번 견학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19번. 문제 좀 꼼꼼하게 읽어봐 주세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꼬여 있진 않아요. 천천히 필요하면 그래프도 그리세요.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안 그려도 보여요. 그런 경지까지 오를 때까지는 그리세요. 그게 좋아요. 자, 19번. 필요하면 그래프도 그리시고, 필요하면 그림도 그려보시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해봐요. 괜찮으니까. 이제 내신이구나. 다 나왔다며. 그래요. 요즘에 학교에서 에어컨 하도 트니까는 춥죠, 학교가. 그래서 좋은 거야, 에어컨 있는 게 어디야. 자, 우리 같이 볼게요. 19번.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아예 줬어요. 조건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자동차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 저랑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볼게요. X축, Y축. X축은 시간, Y축은 속도 그래프를 그릴게요. 왜냐? 일단 첫 번째, 등가속이라고 했으니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일 텐데 그 기울기가 등가속이니까 어때야 되니까 일정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처음 봤을 때 0초일 때 이물체는 2m/s로 가고 있대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4초일 때인데 2초일 때가 얼마? 2초일 때가 6m/s. 아니구나. 이거 여기다 넣으면 좀 더 올라가야겠다. 6m/s. 하여튼 지금부터 갖고 가자. 6m/s. 그 다음에 10초일 때가 얼마? 10초일 때가 10m/s.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죠? 일단 직선부터 냈다 거버리고 했죠. 왜? 등가속도라는 전제 조건을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이물체는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방향을 가지는 기울기가 나온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직선을 긋고 좌표점을 구한 건데 원래대로라면 좌표점 구하고 그리고 직선을 그어봤더니 직선이더라 라는 거 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가속도는 두 점 잡으세요. 어느 점을 잡든 여러분들 자유예요.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크게 잡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잡을게요. 이렇게 두 점. 얼마 증가했죠? 4 증가, 시간이 4 증가하는 동안에 속도는 2에서 10이 됐으니까 8m/s가 증가했네요. 그럼 얼마? 2m/s 제곱이에요 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2m/s 제곱이다. 맞네요. 자, 니은 3초일 때 속력은 3초일 때면 2초하고 4초하고 절반이죠. 3초 쭉 따라가세요. 근데 이거 어차피 직선이니까 두 점의 가운데면 여기도 가운데가 되겠죠? 그럼 얼마? 6에서 10의 가운데니까 8m/s가 되겠죠? 3초일 때는. 그럼 8m/s다. 맞아요. 2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 2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2에서 4초까지면 여기에 여기. 요 넓이 하고요. 요 넓이 하고, 그 다음에 0에서 2초 동안이면은, 어디죠? 0에서 2초 동안이면은 요 넓이. 요 넓이하고 몇 배 차이냐? 4배 차이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 좀 유식한 방법 하나 써볼게요. 원래 0에서 2초까지면은요, 넓이 구할 때, 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이동거리니까. 그럼 어떻게 했죠? 아까는 6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8에 8m예요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냐 하면 2에서 6의 절반을 자르세요. 요렇게. 여러분들 요 넓이를 구하셔도 되지만 기하학적으로 요 넓이를 구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같게 자를 거니까 똑같이 옮겨 붙일 거니까 딱 절반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얼마? 2에서 6의 절반이니까는 4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2를 하셔서 8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서 하나를 더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 저렇다는 소리는요. 다시 저 상황에서 다시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어떤 물체가 2m/s에서 2초일 때 6m/s가 됐는데 이렇게 넓이를 구해도 됐지만 어떻게 구해도 됐었다는 소리죠? 그 절반을 쳐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넓이를 구해도 됐었다. 그 소리는 이게 4m/s잖아요. 그럼 선생님 얘는요 0에서 2초까지 2m/s에서 6m/s로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도 됐다고 했지만은 4m/s로 하는 일정한 속도로 등속도로 2초 동안 간 거리를 구해도 똑같나요?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4m/s는 뭐라고 해도 돼요? 이 물체가 0초에서 2초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평균 속도가 4m/s예요 라고 해도 되는 거죠. 평균 속도가.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두 점이 직선일 때, 즉 등가속도일 때 그 시간에 그 시간 동안의 속도의 절반을 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그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하학적으로는요. 여기가 절반이니까 여기 선을 내리면 여기도 절반일 때, 즉 1초일 때 순간 속도가 평균 속도랑 같아져요 라고 해도 돼요. 이거 참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참 많이 쓰여요. 이거는 가르쳐줘야 아는 거냐? 물론 배워요. 고등과정에서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19번 문제를 하나 풀었다. 맞았다. 아싸. 끝.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니라 19번 문제를 하나 풀었으면 이렇게도 계산해보면 참 좋겠는데 굳이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이게 이런 의미를 갖는데 나중에 이런 거 한번 써먹어야지. 요렇게 발전시키는 시야, 능력. 이거는 안 생겨요. 처음에는 자꾸 하려고 노력하면 그냥 속된 말로 이상한 뻘짓 자꾸 하다 보면 그럼 그 뻘짓 속에서 내가 자꾸 유용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이러한 행동이 쌓이면은 조금만 공부하고 적은 시간으로도 효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연습이 안 되면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끌려다닌다. 그럼 결론은 뻔해요. 맨날 졸리고, 맨날 시간에 쫓기고, 맨날 허덕이죠. 공부를 해도 최고 점수를 못 찍어요. 어디 가도 그냥 있는 것만 풀어도 잘은 해요. 잘은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싶어요? 최고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최고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 풀거나 그런 공부하는 행동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나오면 좋겠다 싶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딱 그 점수가 나오면 신기한 건 화내. 왜 점수가 더 안 나와? 아니, 생각해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으니까 그 점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잘 나온 거야, 그게 오히려. 근데도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더 잘 나오길 바라죠. 그러려면 뭐부터 하셔라? 공부하는 스타일을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만 좀 높이시라. 그게 결론이에요. 중등과정에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잘한다란 순간 기억력이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등과정에서 끝내 잘한다란 뭔가를 자기 스스로 잘 찾아내는 연습이 되었냐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문제 해석 잘 하시고요. 자, 그럼 4배인가요? 참 이거 안 했구나. 4배인가?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여기 가운데 쳐서 8이죠. 8이 16. 16이네요. 그러면은 8, 그 다음에, 아니구나. 8, 아니구나. 여기 8에다가 2 곱한 거 맞구나. 16 맞네요. 그러면 4배가 아니라 몇 배예요? 2배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틀렸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따가 어디까지 풀 거냐면요. 여러분들,
25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이따가 끝나고 1시간 남아서 풀 때 그때 거기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안 한 게 하나 있어서 잠깐 뒤로 넘어가서 다시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16페이지로 한번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아니 17페이지로 가자. 17페이지로 가보세요. 요 얘기만 잠깐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어떤 물체가 우리 중학교 때 힘에 대해서 1학년 때 잠깐 배웠으니까 그 얘기만 잠깐 할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지금 운동하는 방향, 즉 속도가 있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물체에 힘을 준다. 즉 물체가 가속된다는 표현을 힘을 받는다? 아니다. 가속된다는 표현을 써볼까? 가속된다.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되죠?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죠. 운동 방향이 변할까요?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로 속도의 방향에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잖아요. 이 물체는 속력이 느려져요.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정지했다가 뒤로 다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죠. 계속 간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이 경우가. 물체 위로 던지는 거. 자, 물체 위로 던졌어요. 그럼 위로 속도가 있죠, 현재. 하지만 물체는 아래쪽으로 가속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최고점 찍고 밑으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죠. 대신 두 경우 다 뭐는 안 바뀌어요? 운동 방향은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물체가 속도의 방향에 수직으로 가속된다. 일단 첫 번째, 물체 속도 변해요. 두 번째, 물체는 운동 방향이 어떻게 변할까요? 운동 방향이 포물선 형태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즉, 나란하게 가속되면 운동 방향은 안 바뀌어요. 물론 속도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나란하지가 않으면은 이 물체는 속도의 크기도 변하지만 모두 바뀌어요. 운동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문제는 따로 안 풀을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책에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세 번째 파트. 빠밤. 이름하여 뭐라고 써 있느냐? 세 번째 파트. 거창하게 이렇게 써 있죠. 고등, 물리 파트, 기출 문제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파트. 자, 세 번째 파트. 자, 아까 우리 앞에 중간 파트 문제 푸는 거는 이거는 필수. 지금부터는 옵션. 지금부터는 이따가 1시간 남아서 문제 풀었는데 앞에 거 다 풀었다. 그럼 시간 남은 뒤에 거 좀 풀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자, 저랑은 몇 개만 좀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뭐 해볼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수능 기출 문제예요. 참고로. 쭉 수능 기출 문제들이고 이거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런 것들 해요. 어때요? 할만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처음에는 말로 물어보거나 오히려 원론적인 걸 물어보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계산은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좀 상투적인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5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15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27번 문제 보이시나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제라고 돼 있죠. 실제로 고3들이 모의고사 받은 거예요. 몇 월 달에? 9월 달에. 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월 달이라 11월 달에 수능 보는데 9월 달이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면?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11월이면 몇 달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플러스 365일을 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요맘때쯤 되면.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험생 다시 하는 재수 생활을 할래? 그러면 여러분들 어우씨 그런 거 왜 해요? 이러는데 고3 9월쯤 가잖아요. 그럼 재수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쌤 재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27번 못 풀어도 좋아요. 문제라도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문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다 틀려도 뭐라고 안 해요. 자꾸 문제가
최소한 문제를 저랑 같이 풀었을 때, 아, 이 문제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가는구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7번. 문제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 필요하면 그래프 그리세요. 27번. 야, 이제 좀 있으면 또 시험 기간이네. 시험 끝나면 또 여름방학이고, 여름방학 끝나면 또 2학기고, 2학기 끝나면 다시 고등학생. 여러분들 어느 고등학교 지원할지는 이제 좀 생각 좀 해보셨나? 여러분들 가고 싶은데 가요. 난 그거 참 웃기더라.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가니까 왜 거기 왜 가? 그럼 거기 갔더니 선배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그 학교 선배들이 어디에 잘 갔건 못 갔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걔네들이 잘 가면 뭐예요? 니들이 잘 가야지. 어. 가끔 아 여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상관이야? 지가 공부 안 하면 지가 못 가는 거지. 그냥 개인 그냥 권해주고 싶은 건요. 머리 아프면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세요. 뭘 이렇게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자, 27번.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상에서 얘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대체할게요. 센서 A를 30m/s로 통과했대요.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자, 여러분들 편견 갖지 마세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그랬지. 이물체가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할지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근데 경우의 수는 다 열어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속도가 증가하고 딱 꽂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증가로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조건이잖아. 근데 신기한 건 자기가 뭐 하나에 꽂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돼? 문제가 말이 안 되네 라고. 그럼 바보 아니야? 지가 문제를 잘못해서 그렇고 왜 문제가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문제 풀다 그럴 때 있죠. 씨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그 호구가 나구나 라고. 아,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건 나였구나. 여기서 찐따 나였구나. 다시.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내가 뭘 놓쳤을까 하고 문제를 다시 보세요. 아셨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말이 되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소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하루 종일 나한테 화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문제가 뭐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왜 바보야. 조건이 그렇다는데 왜 네가 10이야? 아,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너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응? 그러면 너는 왜 그 전제 조건을 왜 들었어? 그럼 너는 처음에 이렇게 세팅했는데 이게 말이 돼? 그러면 다 한참 생각하다. 아, 내가 말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자,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증가 혹은 감소예요, 속도가. 얘는 대신 방향을 안 바뀌어요. 10초 후에 센서 B를 통과했겠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는 소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10초 걸렸다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속도는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정하게 증가 혹은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A에서 B까지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25m/s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를 30m/s로 통과했는데 평균 속력이 25래요.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얘는 속력이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감소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30m/s를 가서 속력이 감소했어요. 얼마나 감소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초? 10초라는 시간이 흘렀대요. 자, 그리고 이때 속도를 모르니까 그냥 V라고 할까요? V. 자, 그런데 평균 속도가 25래요. 잠깐, 선생님 아까 평균 속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평균 속도 얘기했어요. 평균 속도는 이렇게 시간 동안 처음 오고 끝 속도까지 등가 속도인 경우에는 전체 속도의 절반하고 같지 않다고 했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25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25면은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몇 차이 나죠? 5 차이 나죠?
그럼 여기도 5가 차이 나야 되니까 얘는 얼마? 20m/s면 딱 맞겠네요. 그래프 그리니까 편하죠. 맞아요. 그래프 그리면 편해요. 이거 중학교 문제에서도 이렇게 써도 되냐고? 네, 그리세요. 편하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동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넓이를 구하시는 방법. 나쁘진 않아요. 두 번째, 아니다. 나는 평균 속도를 아니까 요만큼으로 구할랜다. 라고 하시는 사람. 답은 똑같겠죠. 결국은 두 번째 사람이 조금 더 현명하네요. 왜냐고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했으니까. 자, 그래서 25 곱하기 10을 했더니 얼마? 250m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를 통과할 때 속력, 순간 속력은 얼마니? 20m/s다. 맞아요. 얘는 그러면 속력이 줄었으니까 물체가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얘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 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럼 디귿이 틀렸네요. 그럼 답은 기억, 니은 3번 하시면 되겠죠. 괜찮겠죠. 자, 그랬더니 속으로 그러죠. 뭐 요 정도까지 그럼 나 이제부터 때려치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때려치고 우리 수능이나 바로 볼까? 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27번 문제 방금 풀었죠. 27번 문제를요, 스펙타클하게 바꾸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능력 밖의 문제로 바뀌어요. 42번으로 가보실래요? 19페이지 42번. 자, 참고로 문제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2015학년도 6월 모평 거기 보면 20번이라고 써있죠. 수능에서야 물리는요 1번부터 20번까지 있어요. 그리고 20번을 뜻하는 건 뭘 뜻하는 거죠? 겁나게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늘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봤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해결이 된다. 제 생각인데 다 때려치고 그냥 바로 수능 보셔도 돼요. 한 1년만 수험생 하시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응용력은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틀려요. 심지어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인간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만 해본 사람은 A에서 B로 가는 건 푸는데 B에서 A로 가는 거꾸로 해봐라 그럼 못 풀거든요. 얘가 그래요. 얘는 뒤로 물어봐요. 근데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막 수도쿠 푸는 느낌 들고. 저는 그렇던데 어려운 문제 풀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데 그 전에 뭐부터 하셔라? 문제부터 꼼꼼하게 읽고 계속 보세요, 문제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너한테 얘기할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그런 순간이 오면 미친 거죠. 참, 여러분들 월요일날 학교 안 가는구나. 좋겠다. 대체 공휴일이죠, 월요일이. 문제 어려워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한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괜찮아요. 못 풀겠으면 문제라도 계속 읽어봐 주세요. 괜찮으니까. 괜찮아. 안 가려도 돼. 문제라도 계속 읽어봐. 문제 풀 때 이렇게 가리지 말고. 창피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뭐 창피한 거 아니니까 그냥 보세요. 괜찮아요. 못 푸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석하려고 안 하는 게 죄지. 지금은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요. 숙제 더 어려운 거 없고 뭐라고 안 해요. 그런 거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수업 시간에 줄 수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덜 할 수는 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 문제한테 끌적거리는 거.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 대놓고 자는 건 뭐라고 해요. 자, 42번. 이 문제는요. 첫 번째. 출발점에서 무슨 상태로 출발했대요? 정지 상태로 출발했대요. 그럼 처음 속도는 0이에요. 그리고 빗면을 따라서 쫙 내려오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그래프를 그린다면 X축이 시간이고요. 뭐야? X축이 시간. 깜짝이야. 삥 소리가 나.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속도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속도가 0에서 시작해서 쭉 증가하는 운동을 할 거예요. 왜 꺼졌어? 켰는데 내가 보면 뭐지? 자, 그럼 이제 슬슬 같이 볼까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해석만 같이 해볼게요. 자, 그림은 출발선에서 정지해 있던, 네, 정지해 있다고 대놓고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지해 있다는 소리가 안 나오면요, 정지되어 있는 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지 아니에요. 눈썰매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여기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등가속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눈썰매의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가 각각 10m/s와 15m/s래요. 자, 그림 보세요. 그림 보니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P점까지 갔죠. 몇 미터 이동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 정도 시간 자를게요. 요 시간 정도 요만큼 가서 P점을 지났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만큼 지나고 또 시간이 얼만큼 지나서 요 넓이에 해당하는 만큼 P에서 Q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가 Q에서 R까지 갔어요. 그래서 끝에 도착해요. 이쯤 도착했다고 쳐볼까요? 도착. 자, 근데 P에서 Q까지가 30m래요. Q에서 R까지도 30m래요. 잠깐만. 근데 평균 속도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평균 속도는 그 시간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10m/s고요. 다음 구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절반인 여기가 15m/s래요. 자,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볼래요? 도대체 30m를 몇 초 만에 가면 평균 속도가 10m/s가 될까요? 이건 많이 하던 거잖아. 30m를 몇 초 동안 가야 평균 속도가 10m/s가 나오냐면 몇 초? 얘는 3초 동안 가야 돼요. 요 구간이 3초 구간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러면 또 30m를 몇 초 동안 가야 평균 속도가 15m/s가 나오냐면 여기는 2초 만에 가야 돼요. 요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 같고 조금 힘들겠지만 고민해보면 나올 수도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 다음을 생각해내면 인정할게요, 제가. 이 다음은 소위 말해서 초짜들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경험 부족이라. 뭐 물론 이 중에서 물리를 선행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가능은 했겠죠. 경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늘 배운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 요 점하고요. 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좀 구해 볼게요. 그럼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점이라는 게 요 속도하고 요 속도의 절반이죠. 여기에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도 시간의 절반이란 소리거든요. 요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만에 갔다는 소리죠? 1.5초 만에, 그러니까 3초의 절반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1.5초. 다음 여기도 절반이니까 여기 절반이니까 2초의 절반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1초.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은 1.5초 더하기 1초니까는 총 2.5초 분의 가속도 구할 거예요. 여기 10에서 15가 됐어요. 여기는 얼마? 5m/s. 5.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 2m/s 제곱이겠네요. 얘는 2m/s 제곱짜리 기울기예요. 이 물체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에요. 자,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우리 요 점하고 요 점. 두 점도 역시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1.5초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되는데 1.5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야 그러면 2가 나오냐면 3이죠. 그럼 x가 3이죠. x가 3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3 차이가 나려면 10에서 3이 내려가니까 여기가 얼마란 소리야? 여기가 7이라는 소리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0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두 점의 기울기를 잡으면 여기가 7이면 기울기 2가 나오려면 여긴 7의 절반이니까 2분의 7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기울기 이용한 것 뿐이에요. 짜자자자. 그러면 요 넓이, 맨 앞에 있는 요 넓이, 여기 여러분들 책에는 x라고 되어 있는 요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죠? 2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7에 곱하기 7이네요. 즉 2분의 7 곱하기 2분의 7이네요. 7, 7에 49에다가 2, 4. 4분의 49니까는 얼마예요? 12.xx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기억에서 묻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땡 2m/s 제곱이니까 틀렸죠. 니은 출발선에서 P까지 거리 x는 12점 몇 미터가 나와야 되니까 12m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 풀면서요. 특별하게 거창한 스킬 쓴 거 있냐고요? 없어요. 공식 따위에다 집어넣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뿐이에요. 물론 공식에 때려 넣어도 답은 나와요. 공식에 때려 넣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고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요. 수학 시간에 뭔가를 했는데 뭔가 답이 나와서 썼는데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건 공부한 게 아니죠. 그건 시간 버린 거예요. 자, 그럼 디귿. 우리 닿는 순간 속력. 자, 여기 닿았을 때 여기 시간 t라고 볼게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기 속도를 v로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알아요. 뭐냐?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시간 t를 했더니 이 전체 삼각형 넓이가 되는데 이 전체 삼각형 넓이는 거의 그림에서 몇 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100m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100m다. 두 번째 기울기. t분의 v를 한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한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식 2개고 문자 2개인데 답을 못 구하겠다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요 정도는 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요 계산이 안 된다. 그럼 제 생각에는요, 평일날 학교에서 좀 일찍 끝나서 오시면은요, 저 끝에 강의실에 그 초등학생들 가끔 산수하더라. 거기 같이 가셔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애가 형은 누군데 아니요 누나는 누군데 여기 왔다야 그러고 물어보면 예, 괜찮아 우리 반말하렴 공부에서는 지식이 똑같으면 친구란다 그러면서 야자 먹고 있으면 돼요 거기서 아셨죠? 그럼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계산할 때요 만약에 하나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이면은요 시간 모자르죠 시간 촉박하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왜 계산해요? 첫 번째 기억 니은이 확실하게 틀렸죠 그럼 답은 디귿이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완벽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요. 20m/s가 맞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V에다 20을 넣으세요. 그래서 T가 똑같이 나오는지 보세요. 그게 더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되면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참고로 이거는 객관식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중등 과정의 물체 운동, 고등 과정의 물체 운동을 했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새롭게 배운 건 없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 중등 과정에서도 그래프 그리는 거 나와요. 다만 중등 과정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눈에 잘 보였을 뿐이지. 그럼 그리세요. 고등 과정도 그래프 그리세요. 근데 완자책에 나와 있는 기본서에 있는 건 좀 쉽다? 봤더니 수능 문제, 기출 문제 봤더니 어때요? 내용은 똑같죠. 바뀔 건 없어요. 다만 뭔가 주저리 글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좀 많은 것 뿐이죠. 놓치지 않고. 그래서 중등 과정에는 차이가 없지만 고등 수능에서는 문제 해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못 풀어도 좋아요. 다 틀려도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랑 같이 풀었을 때 최소한 문제가 이렇게 흘러갔었지 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생각한 거랑 앞에서 설명해주는 상황하고 달라져 버린다 상황이 그럼 요거는 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 해석 자체가 아예 안 되는구나. 빨리 문제 해석 능력을 좀 키워야지
라고. 참고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 해석력만 키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주 조금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럼 남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돼요. 아셨죠? 우리 맨날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3 되면 맨날 공부만 할 것 같죠? 안 그래도 돼요, 그러면. 재밌게 수험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대학 가셔도 잘하고요, 사회 나가셔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등 과정에서 단순 계산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엔 누구나 다 합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문제 해석력 좀 키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따가 잠깐 쉬셨다가 해야 할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중간 파트에서 아까 몇 페이지까지 푸는 거였냐면 중간 파트에서 25페이지까지 푸는 거 첫 번째.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 됐다. 난 정말 더 해보고 싶다. 미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고등 물리 파트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책에 9페이지가 되겠죠. 다시 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문제 한번 천천히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한 문제 한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거고. 이건 옵션. 이거는 그냥 옵션 사항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 빨리 풀지 마세요. 제발. 천천히 풀어도 좋으니까 문제 충분히 이해하고 푸세요. 맨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저거 빨리 풀어갖고 빨리 채점 받아서 집에 가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갈까만 하지 마시고 적게 풀어도 괜찮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옆 강의실로 이동하셔가지고 문제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